얘기하니까 마지막 의제 한번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KBS 이야기. 수신료 인상 KBS. 근데 그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그 글 있잖아요.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요.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되고요.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금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원 이상 받고 있어요.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 되시고 기회 되시면 우리 사원님 되세요라고. 이 사람 실제로 KBS 직원 맞고요. 아마 이게 김웅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아마 KBS 저기 뭐 억대 연봉자 퍼센티지가 얼마다 이런 건데 지금 46% 정도죠. 우리가 국회에 있을 때 50% 좀 넘었거든요. 이게 준 건 맞아요. 근데 충격적인 건 그거 아닙니까? 억대 연봉자가 46%나 60%나 별 차이가 사실 우리는 없게 느끼는 거고 진짜 충격적인 거는 무보직자가 1,500명 정도 된다는 게 난 더 정규직 월급을 억대 연봉 받는 사람도 무보직자가 1,500명쯤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한 2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수신료 안 올리고 못 올리고 있죠 지금까지. 이 1,500명은 이게 흔히 창가족이라 그래서 오랜 방송계 과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수록 이게 노령화된 사람들을 이게 흡수할 데가 없는 거예요. 방송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가 발전하면 아무래도 인원은 취업자 수는 줄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게 정년주 사장 때부터 고민하는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창가족이라고 하는 분들은 계속 창가족으로 있다가 정년을 마치고 싶겠죠. 이분들은 KBS는 지금 외운 애환인 게 그치. 저쪽에서 또 뭐 송투더문 요거 문재인 대통령 생일 즈음해가지고 노래를 들었다고 난리를 치고 어떤 아나운서는 뭐 정부의 불리한 기사를 안 읽었다는 등 계속해서 지금 종편위에서 조중동에서 KBS 때리기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KBS가 종편들이 엉망으로 하는 방송 그리고 정파적인 방송에 대해서 미디어 프로그램 없이 그리고 비판도 안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지금 종편이 KBS에 그런 얘기할 처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도 저쪽 어처구니가 구구 없네. 쪽 말고 우리들 네. 입장에서도 KBS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더 확실하게 방송해야죠. 공영방송. 다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뉴스를 다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KBS 깊이도 없고 스펙트럼이 넓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막 뉴스 만드는 느낌이에요. 꼭 내야 될 문재인 정부의 진짜 중요한 과제 같은 것도 뉴스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반대고 저쪽에서도 반대면 이 사람들이 힘들겠다는 국회 통과 못한다고 나는 보거든요. 추진하기가 어렵죠. 국회가. 그런데 그런 KBS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공영방송이잖아요. 이게 종편에 동조화 되려고 만든 방송이 아니라 종편은 사적 소유잖아요. 자본이 목표예요. 자본 증식이. 공영방송은 대한민국의 기둥인 민주주의의 봉사라고 만든 방송이에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최소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도해야 되고 종편의 잘못된 뉴스는 걸러줘야 되고 가짜뉴스를 걸릴 책임도 KBS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면 그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수신료 올리자고 할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금은 심지어 우롱당하고 있어요. KBS가 보면. 네. 아니 그리고 무슨 진짜 웃겨요. 그것도 샵 1 가지고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한 것만큼 웃기죠. 그 노래 가지고. 그러면 경이로운 소문에 빨간 옷에 줄두개는 그건 더한데 우리는 그런 문제 제기 안 하잖아요. 문제는 박근혜나 이명박 때 같은 때는 박근혜 한복만 입어도 그 같이 막 이야기하던 방송들이 사실 KBS는 공영이긴 하지만 국영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신료가 준 조세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중심이라 또 이런 것이 비판 기능도 중요하지만 꼭 해야 되는 뉴스가 있어요. 남북관계라든지 방역이라든지 경제라든지 하는 거 안 해.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뭐 외교 효과,
뭐 9조 원 막 이런 보도를 하던 방송이 민주정부가 되면 안 해. 그러니까 우리도 싫고 저쪽에서는 더 싫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방송국 없어질 수도 있다. 운영이 안 되면 없어져야지 어떻게. 축소되죠. 축소되고 점점 영향력이 줄죠. 그리고 그 KBS가 통일 대박에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보도를 한 건 박근혜 초기에 조선일보가 통일 대박 시리즈 했거든요. 그 의제를 쫓아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금 공영방송답게 중심을 좀 더 세워야 되는 문제고 저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도 아주 야무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YTN 인수가 아니고 KBS를 인수하겠습니다. 그건 인수가 아니라 그 KBS 사장 되시면 돼요. 아니 그냥 아예 그냥 인수를 해서 공영에서 빼버리고 사형방송 하려고. 그럼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니까 일단 통과시켜 주겠죠. 일단 사장이 되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 그죠? 네. 방통위원장 가시고요. 둘이 잘 맞아가지고 원령방송 해버리자고. 말만 들어도 속 시원하네. 나 진짜 오늘 답답하면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자, KBS 진짜 욕먹을 만합니다. 정권에 따라서 저렇게 다른 뉴스를 하면서도 어느 쪽도 인정받지 못하는 참 유튜브가 발전한 이유도 사실 KBS한테 저는 있다고 봐요. 정표현이 저러고 있는 것도 KBS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현주 사장이 얼마나 훌륭한 공영방송 사장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네. 방심위원장을 온다는 이야기는 맞습니까? 정현주 사장? 뭐 저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다는 하시면 얘기죠? 저는.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니.